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에서 C학점을 받은 학생이 A학점을 받은 학생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IT 전문가이자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파울라 탐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감성지능, 인내, 열정 그리고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학교 시스템에서 이미 실패를 겪어본 C학점 학생들은 이 실패를 잘 극복했을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더 지름길을 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온실 속 화초 같은 A학점 학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꿋꿋한 잡초 같은 C학점 학생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바라면서 오늘 2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2부 시간에는요, 퍼스널 브랜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험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보통 요즘에 그러니까 경험을 이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관문을 넘지 않으면 그냥 자신만의 경험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어느 정도 관문을 넘어야 되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 졸업 전에 경제 서적만 100권을 넘은 정도의 관문. 네, 나폴레온 힐 같은 경우에는 네. 성공한 사람 507명을 만난 어떤 그런 그 네. 관문. 이래서 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문을 넘어서 인정할 만큼이 돼야 이게 스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높은 관문을 꼭 넘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안 그러면 기존에처럼 스펙 준비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경험을 경쟁력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 저희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매주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조윤신 대표님께서 말로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강원 여성가족연구원의 김영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원장님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자태가 고우셔가지고 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 여성가족연구원 이쪽 일이 공무원 직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안 어울리시네요, 인물아. 네, 이 반전의 매력이 있으신 만큼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대표님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통 왜 공무원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있죠. 있죠. 네, 약간 고지식하고 좀 딱딱해 보이고. 틀에 박혀 있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같지 않게 일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평상시에는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적 리더십을 발휘하시는데 막상 딱 일에 들어가면 성과를 중시하는 남성적 그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이게 멀티젠더, 요즘에 양성평등이 뜨잖아요. 그래서 네네. 멀티젠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지 않나. 네, 그런 주인공 오늘 모셔봤습니다. 네, 멀티젠더 리더십의 주인공 김영녕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이신데 저렇게 꽃핑크 자켓을 입고 오신 처음 뵀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직접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멀티젠더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원도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녀입니다. 네. 저는 공무원으로서 지금 저희 연구원이 사업소입니다. 강원도의 강원도청의 사업소인데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은 여성과 가족, 복지 분야에 관련돼 있는 정책을 연구를 하는데요. 사실
많은 박사들 틈에 네. 박사가 아닌 기관장이 그 박사들이 연구하시는 그런 모든 정책들이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렇게 요리한달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네네.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나름대로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시는 우리 조인심 대표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네트워킹하고 네. 이게 브랜드를 함께 키워가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일개 공무원입니다. 어머, 네. 네, 일개 공무원 나왔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여성적인 그런 외모와는 달리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전투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영려 원장님. 오늘 있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지 저희가 역시 오늘도 3T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3T는 탤런트, 트레이닝, 시간 이렇게 3가지 T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첫 번째 T, 탤런트, 재능이죠. 원장님께서는 자신의 재능, 가장 훌륭한 재능을 뭘로 꼽으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재능을 발견하셨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방금 전에 MC께서 네네. 저한테 전투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전투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너무 경직됐다. 너무 격했죠.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쪽보다는 좀 부드러운 쪽으로다가 하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저를 너무 또 그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니 그래 보이세요, 근데 원장님.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 공무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지금 되새기고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재능 탤런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냥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게 주어진 업무나 일이나 또 제게 주어진 지위 이런 것들이 또 환경 이런 것들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무원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쭉 한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간호사이면서 보건 쪽에 근무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제가 1차 보건의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차 보건의료요? 네. 못 들어봤는데요. 보건 관련돼서는 행정기관으로 보면 제일 말단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에 제가 일기생으로다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의 역할은 말단 사원부터 최고인 소장의 역할까지 다 1인 다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관할 구역에 일정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한 14년 정도 하면서 와, 오래 하셨네요.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원도에서 일기생으로 10주년 개소 10주년을 한 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제가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강원도청에 다시 근무지를 바꾸면서 거기서 행정력이 생기면서 또 다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는 계기도 가져왔고 또 그 도청의 딱딱한 분위기에서도 나름대로의 소조직인 여성 단체, 여성 공무원들의 조직 이런 것 운영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회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업무하고 연결돼서 업무 추진력과 이런
것이 조금 연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 승진의 기회를 가지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원장으로도 제가 한 2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그 재능과 어떤 업무 추진력, 기획력 이런 네.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연구원의 마지막 그 지금 보루로서 네네. 공무원의 그 마지막을 좀 잘 그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도 일단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져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네.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시고 그 나라의 기관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선에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쭉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자꾸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신 모습이 정말 일부러 이렇게 편하지 않은 길만 골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이 안에 굉장히 강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장님 걸어오신 시간들이요.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제 이 트레이닝의 시간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일련의 네. 과정들이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공무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MC께서 말씀하신 그 보건진료원도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그 여지까지 살아왔던 상황들이 전부 공무원 네. 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다 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공무원 같은 공무원은 그럼 뭘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안주하지 않고 제가 꾸준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꾸준하게 했고 또 그 일들을 또 그냥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획하고 도전하고 또 열심히 또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주위에 여러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래서 마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의미에 우리 조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쌓이면서 훈련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공무원답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그 조직 안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단 내에서 그런 변화들을 모색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힘든 시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마다의 힘든 시간이 있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남들보다 긍정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 나한테 주어진 예를 들어서 제가 1시, 2시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힘들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지 될 일이라면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날은 동이 틀 때 뭐 집에도 가보고 뭐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참 사실 이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그래도 때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오늘 원장님 보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저희 잘못된 선입견을 좀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제는 많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게도 사실은 그 어느 일정한 기간에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 이제 바로 위에 상사가 계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사마저도 한 1년 반 동안은 제가 정말 이게 나한테는 정말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심한 상사셨나 봐요. 네. 조금은 힘들었지만 네.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거고 상황이 바뀌지 않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오히려 충성을 다하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그동안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돼서 제가 그 전에도 이게 상사한테 상당히 충성하고 부하 직원들 상당히 많이 아울었지만 제가 모시는 한 해, 제가 선배든 뭐든 제가 모시는 한은 뭐 정말 편하게 저로 인해서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제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는 저를 너무 이뻐하고 잘 챙겨주시고 또 좋은 그 어떤 롤 모델이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원장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 지금 워킹맘 중에서 혹시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께는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3T 우리가 원장님께서 재능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극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세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분이시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하면 딱 연구해서 정책을 발표한다. 그 업무 형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그 형태로 이제 일을 내신 게 지난주에 젠더 토크 36.5도. 네, 양성평등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열린 소통을 시도를 하셔서 그때 첫 번째 게스트가 박혜란 교수님이셨거든요. 아시죠? 네, 여성학자이고 또 이적의 어머니로 더 유명한 그 박혜란 교수님을 모시고 또 열린 소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같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가 아마 오늘날의 이 김영려 원장님을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오셔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이렇게 큰 희망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도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구축해서 발전시켜야 될 시간들 보내야 될 텐데요.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셨나요? 그렇죠. 네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해줄 첫 번째 멘토링은요, 바로 매 순간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라. 네, 보통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보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안 되는 일을 머리로 고민하다 보면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야 되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되는 방법들을 막 찾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예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면 그것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겠죠. 네, 꼭 한번 생각을 좀 그렇게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사실 요 두 번째 방법이 제가 처음에는 실패했던 방법입니다. 네. 네, 어떤 이제 건가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두 번째가 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것을 믿어라. 저는 저 그거 믿어요. 그죠? 처음에는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고 아니에요. 나한테 네, 필요해도 저 사람이 한 번 적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는 절대 같이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16년 가까이 이제 1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분명히 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앞에서는 분명히 아군이었는데 뒤에 가서 적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거기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이렇게 합쳐야 될 때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사람은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유연적으로 좀 접한다면은 아주 크게 상처받을 일도 또 아주 크게 기대할 일도 없다는 거를 아니까 자신이 더 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남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는요. 내 꿈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 보통 목적지를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이제 누군가 알려주든 본인이 생각한 그 길로 가는데 가다가 그 길에서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걸 만나면 포기를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 목적지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저희가 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가르쳐줘도. 네. 그러면 얘가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이렇게 네네. 해갖고 다른 길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 목적지에 가는 게 반드시 스트레이트 이 길만이 아니라 최단 돌아가기도 거리가 하고 아니라. 네네. 경로를 또 다른 뭐 길로 가다 보면 또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거 정해놓고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 오는 장애물이나 어떤 실패는 견딜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나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조윤심 대표님의 멘토링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보다 이런 내용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방송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문가로 살 수 있나 아니냐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방법입니다. 네. 탁월함 카드를 완성하는 것.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은 네. 엑설런스 인 땡땡땡 본인의 영역이 어디냐는 거야. 어디에서 내가 탁월하냐. 이걸 적어보면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라는 좀 다른 그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표가 네네. 딱 보이잖아요. 이 갭이 보이니까 네네. 그 갭을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지가 아주 네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이죠. 네, 이 탁월함 카드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나서 대표님께서 이 탁월함 카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다 막 이렇게 자랑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떤 나의 뭐랄까 경쟁력을 딱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전방위를 내가 다 잘해. 이거랑은 또 상관없이 어느 영역만큼은 딱 나야. 네네. 이렇게 해야 사실 그 분야에서 이제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 탁월함 카드를 계속 생각해보고 아직 내가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든 워크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허 내세요. 그럴까요? 대표님. 네네. 자, 오늘 알려주실 방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영역에 내가 탁월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딱 그 목표를 제시하는 거였다면 이번 주는 그걸 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에 대한 터닝 포인트 워크숍인데요. 네네. 성과를 만드는 원데이 원 작업 반복하기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 보면 사실 그 일을 하는 게 워크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워크는 사실 지루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 그림만 반복해서 그렸어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쿵푸의 어떤 대가라고 성룡 아시죠? 네네. 뭐 다방면에 화려한 발차기를 했던 성룡도 초반에는 발차기 한 가지 동작만 연습을 했고요. 피카소는 또 비둘기 발만. 비둘기 전체도 아니고 비둘기 발만. 네네. 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만화가 이현세 씨 아시죠? 네네. 이현세 씨 같은 경우도 하루에 크로키 15장씩.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군요. 그렇죠. 네. 저도 오늘날에 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원데이 원 칼럼 쓰기. 뭐 책을 읽고 다른 거 다 하는데 결국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네. 하루에 글을 계속 썼다라는 거죠. 원데이 원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 근데 자리에 올 수 하루에 있었다. 칼럼 하나 쓰기는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비범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그러니까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뭔가를 반복적으로 한 가지씩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밑줄로 정리해 놓은 게 나는 매일 무슨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가로 네. 안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MC 진행하는 일을 반복하고 하고 있다. 네네. 나는 요리 연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요리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나는 뭐 화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쓰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형으로 꾸준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워크를 이렇게 적어봐야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쁜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좀 명상인 것 같아서요. 제가 요즘에 하루 10분 명상을 목표로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수준의 일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 네. 이거보다 조금 더 건설적인 네, 방향으로요. 왜냐하면 네. 명상을 하는 거가 네. 뭐 명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본인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외 나머지 시간에 명상을 하시든 산책을 하시든 그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 갖고 가실 프로젝트는요. 하루에 한 가지 작업 반복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꼭 열심히 노력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과를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워크아웃으로 진행할 때 반복하는 거라고 네. 얘기했는데 반복이 쉬울 것 같지 않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은근과 끈기가 없는 저 같은 성격은 쉽게 이제 지루함을 느끼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MC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지루해하고 이 반복을 끊어서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그릿. 그릿이요? 그릿, 네. G-R-I-T. 그릿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죠? 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힘이 사실은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되게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그릿의 힘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힘, 그게 바로 그릿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거는 능력이기 때문에 키워야 됩니다. 네. 그래요. 뭐 투지, 인내심 뭐 이런 네, 것처럼. 투지, 기계 막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무슨 약자인가요, 그릿이? 아니에요. 그거 단어 자체가 되게 자체가요? 있어요. 그래서 신조어 같지만 사실은 이 그릿 요게 이제 그 전에 이거 저자분이 이제 네네. 요거를 딱 해석해서 번역해 갖고 이제 책으로 본인이 이렇게 소화해서 내시면서 몰입을 이제 몰입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거를 바로 이 그릿 힘으로 또 연결해서 또 책으로 집필해서 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 책 읽기 프로젝트로 제안해 드린 책은 바로 그릿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마음의 양서로 꼭 곁에 두시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기도 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멘토링 전해주셨는데 오늘 내용도 너무 알찼습니다, 대표님. 네, 매주 이렇게 준비하시기 힘드시죠? 일이니까. 네네. 네, 직업이라 사실은 어떻게 뭐 힘들다기보다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를 제가 더 먼저 찾고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제가 좀 더 성장을 하는 것 같다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처럼 그릿 네네. 이건 별로 나의 가능성을 키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야 내가 그릿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키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릿을 잘 키우다 보면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아주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를 향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마음의 근력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 그런 근력을 키움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만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